목포 공공도서관에서 일했던 계약직 근로자가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목포의 40대 여성이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 오감동에 거주하고 광주의 벽을 7번째 확진자와 같은 고시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28만여 명을 넘기며 전남 제1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입자들은 대부분 생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즉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목포의 한 도서관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종류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네, 사실상 무기계약직 대우를 받아왔다는 근로자와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도서관에서 2년 넘게 시설 관리직으로 일했던 A씨. A씨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러운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왔지만 지난해 1월 사측의 시설 관리직 공개 채용 이후 사실상 무기계약직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하며 수년째 근무해오던 중 공무원 결혼이 보충됨에 따라 며칠 만에 자동 해고되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윗분들의 인사적딱 권유 섞인 희망 부분에도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믿음은 보기 좋게 한순간에 어그러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교육청은 A씨의 경우 계약기간 중 일정 기간 업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정규직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저희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아니라 계속 근로 단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씨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 측은 교육청에 말한 A씨의 업무 공백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고 환영에 참석을 지시한 것 역시 사실상 채용 내정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공개 채용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근로관계 지속성은 유지된다라는 관례에 저촉되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이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A씨와 비슷한 처지의 계약직 근로자가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있죠.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인데요. 요즘 전남 신안에서는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동의한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정 기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학생 10명이 앞으로 20년 동안 받게 될 장학금은 한 명당 매달 23만 원 정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발전 수익의 일부를 연금처럼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인허가라든지 또 민원을 해결해주는 어떤 자세가 돼 있고,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들도 발전소 지분 30% 이상을 갖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현재 신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3메가와트급 미만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모두 3천여 건. 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90% 넘게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발을 줄이고 수익도 낼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대기업 중심 이 구조가 정착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많이 서운해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장학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이익 중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처럼 천혜의 환경을 갖춰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불리는 신안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이끌어내면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 들어 순천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28만 1,800여 명을 넘기며 전남 제1의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순천시가 처음으로 전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입자들은 대부분 순천의 생태 환경과 주거 환경의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순천시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만 1,873명.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2,200여 명 더 늘어나면서 전남 제1의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6월부터는 다시 인구 증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8만 1,000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에 전입한 새내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 만족한다는 38.8%로 전체 응답자의 69.2%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만족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생태 환경이 34.5%로 1위, 주거 여건이 24.6%로 2위에 올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 그리고 신도심 개발로 인한 깨끗한 주거 환경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청년이랑 생태랑 사람이랑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순천이잖아요. 저는 특히 이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무척 많고, 그리고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청년분들이 많이 순천에 와서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전입한 새내기 시민들에게 순천시가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25.4%를 차지했고, 문화시설 확충이 13.8%, 주거 여건 개선과 보육 지원,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각 실과별 발전 계획에 녹여낼 방침입니다. 오셔서 생활하셨을 때 정말로 이제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금 생활 구석구석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매진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민분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 순천시. 전입자들의 만족도 역시 생태 환경이 1순위로 조사된 가운데 보다 안정적이고 친생태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였던 목포의 40대 여성이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49살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40대 여성은 목포 오감동에 거주하면서 광주의 117번 확진자와 같은 고시 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광주와 목포를 오가며 음식점과 독서실, 포장마차 등을 방문했고 지난 6일부터 감기 증세가 나타나자 목포 기독병원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40대 여성의 동선 공개와 함께 방문했던 장소를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해외 입국자가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해외 입국자 29살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해 오후 5시쯤 여천역에 도착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임시 격리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체계에 따라 기내 열차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오는 20일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공도서관 22곳이 오는 20일까지 휴관되며 열람실과 자료실 등 모든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평생학습 강좌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생 수 900명 이상인 과대 학교의 원격 수업 병행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남 지역 820개의 초중고교 가운데 85곳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지방정부의 한정된 권한이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 보호나 집합장소 제공 제한, 119 대원에게 사실 은폐를 금지하는 규정, 정보 제공이나 정보 확인 요청 확대 등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각 지역별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군이 주요 진입도로 4곳에서 발열 체크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여객선 터미널과 해남 땅끝항 등 모두 4곳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발열 체크는 완도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의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정확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다중 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 행사를 금지합니다. 순천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를 금지하고 타 지역 주민이 방문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과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문화체육 여가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도서관 5곳은 예약 대출 서비스만 허용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광양과 포항대 학생 200명에게 긴급생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발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광양, 포항 지역 가정 대학생으로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했거나 학생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중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펼쳐지는 퓨전 국악팀 스테이지 컴퍼니 오늘의 초청 공연을 온라인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관객을 받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지 컴퍼니 오늘의 공연은
국악 가족극에서 판소리와 희곡까지 다양한 장르가 펼쳐지고 오는 10일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서 여수시가 지역 급식소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 99곳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냉동, 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기구 살균 소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정된 면허지를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이 여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은 남해군 서면 직장리 350m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7척을 검문한 결과 면허지를 500m 벗어나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A호 등 7척은 선박별로 50에서 300kg 이상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의 돌봄 로봇 인형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연말까지 돌봄 로봇 인형 500개를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계획인데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돌봄 로봇 인형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버스 배차, 날씨 안내 등 지역 생활 정보도 제공하는 봉제 인형입니다. 고흥군은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벼 병충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진도군이 철저한 방제 작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벼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보다 먹노린재 성충 밀도가 높고 발생 시기도 1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초기 방제가 소홀하면 벼가 말라버리는 백수 현상이나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진도군은 마을 방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기 방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 박용 목포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용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목포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 사무국장은 목포시 체육회 이사를 거쳐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신안 자은도에 조성된 천사 뮤지엄 파크가 8월 공식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은도 양산 해변 일대에 들어선 신안 천사 뮤지엄 파크에는 수석이나 조개, 새우란과 유리공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됐고 도서 자생식물 연구센터와 해송숲 오토 캠핑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 홍보 기간에는 입장료 일부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공식 개장 이후에는 입장료 10,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 이상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27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세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식중독 지수가 높습니다. 음식물 조리와 보관, 개인위생 관리까지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 차는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